유주얼 서스펙트는 영화 자체를 반전의 장치로 활용한 엄청난 작품입니다. 그렇게 이 영화는 단순히 마지막에 드리프트를 하는 충격 전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영화 전반에 걸쳐서 철저하게 관객을 속이기 위해 설계되어 있죠. 옛날부터 어른들 사이에 엄청난 스포일러가 두 개 있었는데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다, 와 절름발이가 범인이다, 이것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애매한 스포일러였지만 내용을 보면 정말 20세기 최고의 반전 영화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은 그중 절름발이가 범인이다를 담당하는 최고의 반전 영화, 그렇습니다. 오늘 리뷰할 추억 유주얼 서스펙트입니다. 1 리뷰는 제 개인적인 해석을 담은 소논문 같은 영상입니다. 다르게 보셔도 좋고 그런 의견들을 역시 존중합니다. 유주얼 서스펙트는 영화계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영화 중 하나이죠.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이 영화를 본 적은 없었고 그저 반전이 대단하다, 절름발이가 범인이다 라는 스포일러만 주구장창 들었는데 이번에 보게 된 유주얼 서스펙트는 실로 감독이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인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뛰어난 서술 트릭을 보여준 영화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의 주요 내용과 결말을 포함해 말씀드립니다. 스포일러 유의해주세요. 유주얼 서스펙트는 선박 화재 사건의 생존자인 한 남자가 형사에게 신문을 받으며 시작되는 영화입니다. 그의 이름은 로저 버벌진트,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전설적인 범죄자 카이저 소제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죠. 버벌진트의 증언에 따르면 그와 키튼을 포함한 5명의 범죄자는 총기 트럭 사건의 유력 용의자 신분으로 함께 엮이게 되었고 이후 경찰의 비리를 털고 보석선 사건까지 연루되며 이들은 점점 더 중한 범죄를 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뒤에는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카이저 소제가 있었고 그의 변호인을 통해 협박을 받은 이들은 결국 아르헨티나 선박을 습격하게 되죠. 그 결과 대부분의 인물들이 죽고 그중 다치지 않고 살아남은 버벌진트만이 형사 앞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는 이 증언 속에서 키튼이 카이저 소제였다고 확신하게 되지만 사무실을 나간 뒤 버벌의 이야기의 대부분이 주변 사물에서 즉각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깨닫고 버벌진트가 바로 카이저 소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유주얼 서스펙트는 마무리됩니다. 이런 유주얼 서스펙트의 가장 눈에 띄는 장점이 완벽하다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반전이죠. 이를 위해서 영화는 복선과 서술 트릭에 이어 심지어 심리작용까지 사용합니다. 영화는 액자식 구성으로 사건을 되짚어가면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관객들에게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듯이 그 회상의 모든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가끔씩 현재 증언을 하는 버벌진트와 이를 듣는 쿠얀의 모습을 비추며 관객은 자연스럽게 쿠얀 형사의 시점으로 사건을 바라보게 되죠. 영화는 초반에 불타는 배에서 키튼이라는 자가 카이저 소제에게 사망하는 모습과 함께 이 화재에서 살아남은 헝가리 마피아와 버벌진트 중 다치지 않은 버벌진트의 증언에서 마이클 맥마노스, 토드 하크니, 프레드 펜스터, 딘 키튼, 로저 버벌진트 이 5명이 총기 트럭 탈취 사건의 용의자로 검거됐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주는데 범인에 대한 복선과 서술 트릭은 이미 이 시점에서부터 깔리기 시작된 것으로 용의자 5명 중 유일하게 절름발이로 바닥을 보면서 취조실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이 5명의 용의자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버벌진트의 모습이 소극적이고 다른 이들이 탈출 계획을 세우는 주도적인 모습을 비춤으로써 우리들 버벌진트가 나머지 4명에게 끌려다닌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되죠. 이를 기반으로 사건을 바라본다면 마지막 선박에서 카이저 소제는 버벌진트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를 모두 죽이는데 앞에 버벌진트의 성격을 묘사한 것 덕분에 카이저 소제가 버벌진트를 처리하지 않은 이유가 단순히 살려둔다고 해서 위협이 되지 않기에 라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이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타이밍에 쿠야는 키튼이 카이저 소제라는 추리를 열거합니다. LA로 5명에서 함께 가자고 의견을 낸 사람, 이들을 풀어준 변호사 이디와 관련이 있는 사람, 카이저 소제의 변호인 코바야시와 이 이디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 경찰과 인맥이 있어서 뉴욕 경찰의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던 사람, 버벌진트에게 선박에 있는 돈을 들고 도망가라고 한 사실까지 쿠얀이 이야기하는 모든 정황은 키튼이 바로 카이저 소제라는 걸 가리키고 마지막 버벌진트가 2가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자백하죠. 버벌진트는 처음 뉴욕 경찰이 하고 있는 밀수를 건드리자고 한 것이 사실은 키튼이라는 것과 마지막 키튼이 죽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를 통해 관객들이 쿠얀의 추리를 납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관객과 쿠얀이 키튼이 카이저 소제이고 이렇게 진실이 밝혀진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처음 헝가리 마피아가 말한 카이저 소제의 몽타주가 완성되는 명출이 가미되며 저기에 키튼이 얼굴이 있겠네 라고 생각한 관객에게 쿠얀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는데 이때 쿠얀은 컵을 떨어뜨리며 버벌진트가 한 증언이 흘러나온과 동시에 이 증언 과정에 있던 여러가지 단어들이 버벌진트가 바라보는 수사판에 적혀있고 쿠얀이 떨어뜨린 컵에 코바야시라는 글자가 적힌 것을 순식간에 비추며 버벌진트가 한 증언이 거짓이었음을 밝힙니다. 이때 몽타주에서 버벌진트 얼굴이 등장한과 동시에 절름발이었던 버벌진트가 정상적으로 걸어가며 코바야시의 차에 타는 것으로 영화가 마무리되는 복선과 이중 트릭을 활용한 미친 반전을 선사하죠.
있죠. 유주얼 서스펙트의 반전이 대단한 이유는 두 가지 심리적 작용을 사용한 것인데,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는 기법 중 진실 사이에 거짓을 섞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사이비 종교에서 일반 크리스트교와 동일한 성경을 사용하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실제 내용들을 일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성경에 나오는 진실들에 거짓을 섞어서 사람들을 세뇌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 영화도 동일하게 버벌진트의 진술에서 진실 사이 거짓을 섞는데, 쿠얀에게 하는 진술에 있어서 버벌진트는 처음 뉴욕 경찰이 하고 있는 밀수를 건드리자고 한 것이 맥 마너스라는 것과 마지막 키튼이 죽는 모습을 직접 봤다라는 두 가지 거짓을 섞었고, 이를 통해 모든 진술이 진실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데, 이를 쿠얀이 간파하며 버벌진트가 진술을 번복하여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영화는 여기에서 두 번째 심리작용을 사용하는데, 바로 한 번 거짓을 꿰뚫었다고 생각하면 그 사실이 무조건적인 진실이라고 믿는 것으로, 관객은 쿠얀의 시점에서 버벌진트의 진술의 허점과 구멍을 찾아내었고, 키튼이 카이저 소재라는 진실을 알아낸 상황이었죠. 이로 인해 키튼이 카이저 소재다 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관객들에게 영화는 버벌진트가 교묘하게 꾸며넣은 여러가지 말들을 쿠얀이 발견하는 장면과 함께, 쿠얀은 버벌진트가 한 증언에서 거짓이 더 있었음을 눈치채고 다시 한번 거짓을 섞은 진실로 사람들을 혼동시키기에 이르죠. 이가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기에 어리둥절한 상황에서 몽타주가 바로 이 타이밍에 완성되는 것과 버벌진트가 절름발이가 아닌 것을 알려주며, 관객에게 넌 두 번 속은 거야, 사실 버벌진트가 카이저 소재야 라는 미친 반전을 선사하며 관객들을 완전히 속이는데 성공합니다. 이런 이중 서술 트릭은 정말 대단하였고, 이런 심리작용을 알고 있던 저도 이해는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쿠얀의 시선을 따라 사무실에 있는 수사판을 보다 보면 레드풋, 쿠얀이 마시던 컵 바닥에는 코바야시가 들어있는데, 이들은 다른 나열된 단어들과 달리 아주 이야기의 핵심적인 단어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이야기의 생존자라는 것으로, 경찰에게 알려진 사건의 생존자는 4명, 헝가리 마피아, 버벌진트, 레드풋, 코바야시로, 이 중 경찰에 잡히지 않은 장무라비, 카이저 소재의 변호인 두 사람의 이름은 수사판과 쿠얀의 머그컵에서 확인되는 가명이죠. 마지막 쿠얀의 시선을 따라 증언들을 순식간에 쏟아내기에 이야기 전체가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실제 발생한 것으로, 뉴욕 경찰의 비리, 보석상 사울의 죽음, 선박 화재, 이 가장 큰 세 가지 사건은 실제 있었던 일들로 모두 경찰이 개입한 사건들인데, 경찰이 개입하지 않은 구간은 이야기에서 5파트로 5명의 탈옥, 레드풋과의 조우, 레드풋과의 재협상, 코바야시의 등장, 코바야시 암살 실패입니다. 처음 탈옥과 뉴욕 경찰 터리의 계획을 제외하며 공통적으로 생존자인 레드풋과 코바야시가 등장하고, 이디도 등장하지만 마지막 쿠얀의 얘기로 이디는 호텔에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기에, 카이저 소재는 이미 경찰에게 노출된 이디를 코바야시라고 얘기한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호텔에서 죽임으로써 자신을 추적할 2명의 이름을 완전히 가리는데 성공하죠. 이를 통해서 경찰은 버벌진트, 아니 카이저 소재를 추적할 유일한 단서인 그의 변호인과 장무라비로 일하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유유히 경찰서를 빠져나가는 버벌진트를 놓친 시대의 반전이 완성되죠. 영화는 이 반전 하나를 위해 수많은 복선, 서술 트릭, 심리작용을 활용하며 영화 전체를 관객을 속이기 위한 장치로 활용한 정말 구성이 미치도록 뛰어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유주얼 서스펙트의 두 번째 장점이 바로 카이저 소재의 캐릭터성인데, 카이저 소재의 캐릭터가 전대미문일 정도로 뛰어난 지략을 보여주는 범죄자로, 이전까지도 앞으로도 이런 캐릭터는 만들어내기 어렵다 싶을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카이저 소재는 코바야시의 말에 따르면 무자비하고 신치유기모란 인물이고,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를 만나본 적이 없다고까지 언급되며, 이런 카이저 소재는 아르헨티나 마피아를 완전히 괴멸시키는 것에 버벌진트라는 인격을 만들어서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범죄자들과 경찰까지 사용하는 굉장히 지능적인 모습을 비추는 캐릭터입니다. 보통 영화나 미디어에 등장하는 이런 명성을 가진 범죄자의 경우, 이런 명성을 가지게 된 계기나 그 이유는 자세하게 드러나지 않고 그저 설명용으로 준비한 인물들이 야 카이저 소재라고 들어봤냐? 그 시대의 범죄자 말이야 라고 운을 띄우고는 멕시코에서 이런 일을 벌였대, 아르헨티나 마피아를 소탕할 작전인가봐 처럼 그의 명성이 올라가게 된 결과를 묘사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카이저 소재는 이 유주얼 서스펙트라는 영화를 통해서 왜 자신이 시대의 범죄자라고 불리는지 직접 증명한 몇 안 되는 인물이죠. 보통 언더커버로 이런 최종 보스가 초반부터 등장하는 경우는 또 빈번한데, 카이저 소재는 로저 버벌진트라는 본인과 정반대되는 캐릭터를 철저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선 카이저 소재는 버벌이라는 말이 많이 해서 붙은 별명이 생길 정도로 로저 진트의 캐릭터를 말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 뒀습니다. 이런 그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과거 회상을 하는 장면에서는 대부분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을 비추지만 주변 인물들은 이에 의구심을 품지 않죠. 그가 의족이라는 설정까지도 더해 범죄에 특화된 인물이 아니라는 것과, 처음 버벌진트가 유력 용의자로 붙잡힌 이유도 사기가 그 죄목으로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잡범, 문제가 없는 엑스트라와 같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런데 영화를 면밀하게 보다 보면 그가 만든 캐릭터 버벌진트는 카이저 소재를 위해 일하는 또 하나의 조력자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굳이 카이저 소재가 로저 진트에게 버벌이라는 별명을 붙인 이유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로 추측되는 것이, 버벌진트는 쿠얀에게 사건에 대한 증언을 하면서 쓸데없는 사족을 많이 붙이는데, 쿠얀은 이를 당연하다는 듯이 끊어내고 버벌진트는 이에 자연스럽게 입을 다물고 시선을 돌리면서 잠시 생각할 시간을 버는 것이 가능하였죠. 마지막 쿠얀이 진실을 깨닫는 장면에서는 중간중간 버벌진트가 쓸데없이 했던 말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과테말라, 카르텔, 뚱뚱한
훌륭한 흑인과 같은 단어들은 수사판에 등장하는 단어들이고 실제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쿠얀이 중간중간 발언을 끊어버린 잡설에 들어가 있던 단어들이지만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 직후 그의 옆에 있는 레드풋이나 쿠얀이 들고 있던 잔해적인 브랜드 코바야시를 불렀기에 어색하지 않게 이들의 이름을 가리기 위해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넣었고,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필요하였기에 버벌진트라는 카이저 소재의 캐릭터는 말을 많이 하도록 철저히 준비된 것으로 볼 수 있죠. 이런 모자라 보이는 버벌진트를 뒤로 카이저 소재는 필요할 때마다 잠깐씩 등장하는데, 먼저 쿠얀의 대화에서 버벌진트는 언뜻 보면 쿠얀에게 말려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리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오려고 계속해서 커피를 달라, 잠깐 기다려와 같은 요구를 반복하거나, 신문 과정에서 쿠얀 형사가 키튼을 증오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이후로는 이 사건의 범인을 키튼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점을 노려서 중간중간 키튼이 죽었다는 확신에 찬 멘트와 키튼이 이들을 사랑하며 자신을 위해줬다고 일부러 지속적으로 키튼을 옹호하는 것으로 이에 반발한 쿠얀이 키튼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키도록 유도하였죠. 그의 증언했다는 회상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처음에 키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시한 것처럼 만들어 사실 이 모든 계획이 버벌진트의 계획이었으나 그저 자기들끼리 파멸하게 만들거나 보디가드를 모두 잃은 보석상 사후를 실수인 적 직접 제거하는 것과 같이 카이저 소재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들이 명확하게 있었으나 회상에서의 인물들이 버벌진트를 무시하는 대사나 버벌진트가 절름발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버벌진트가 정말 어리버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버벌진트가 카이저 소재라는 결말을 보고 나서 다시 회상 장면들을 보게 되며 카이저 소재는 항상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을 파악할 수 있죠. 이외에도 처음에는 그저 카이저 소재에 대해서 소문만으로 알고 있다고 한 버벌진트는 어느샌가 과거 카이저 소재의 멕시코갱과의 대치 사건을 알고 있었고,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죠. 이러한 이야기는 상당히 얄팍한 거짓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쿠얀이 버벌진트를 풀어준 이후 바로 버벌진트가 카이저 소재라는 몽타주가 완성되었고, 이가 경찰서로 보내지기에 어차피 경찰에게 버벌진트가 카이저 소재라는 건 알려집니다. 경찰과 관련이 있던 ED까지 철저하게 죽인 카이저 소재가 이를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기에 이는 카이저 소재가 일부러 경찰에게 잡힌 것이고, 쿠얀을 속여서 수사에 혼선을 주고 뉴욕에 이어서 경찰서를 2번이나 탈옥했다는 자신의 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죠. 그렇게 경찰서를 빠져나온 카이저 소재는 이제 버벌일 필요가 없어졌기에 단 한마디도 대사를 뱉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작중 계속해서 강조하던 자신의 절름발이 캐릭터가 거짓이라는 것을 멀쩡하게 걷는 것을 통해 간결하고 확실하게 강조하죠. 이런 자신의 실력을 작품 전체에서 보여주고 경찰뿐만이 아니라 관객까지 속이는 카이저 소재의 빌런적인 면모는 그때까지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나오기 정말 어려운 카이저 소재라는 희대의 캐릭터를 상징하는 상징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완벽한 서사와 캐릭터를 보여준 유주얼 서스펙트의 살짝 아쉬운 점이 영화의 전개 방법으로 영화가 과거와 현재를 너무 많이 오고 가다 보니 이가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하게 느껴집니다. 영화는 중간중간 쿠얀의 시점과 버벌진트의 회상을 둘 다 보여주기 위해서 작중 시점이 현재와 과거를 계속해서 오가는데, 뭉쳐서 한 번에 보여줘도 되는 공간을 굳이 나눠서 몰입감을 떨어뜨리죠. 여기서 아니 오히려 이야기를 복잡하게 전개해서 헷갈리게 하려는 걸 수도 있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도 10분 공감하는 것이 최대한 관객들을 쿠얀의 시점으로 만들어야 하는 서술 트릭에서 과거 회상을 직접 보여주는 시각적인 자료가 있는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서는 관객을 과거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쿠얀의 시점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몰입감을 일부러 깼다고 하면 이 또한 엄청난 영화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영화는 관객을 속여야 하는 영화이기도 하기에 중간중간 몰입을 방해해서 관객들이 사건을 쿠얀이 아닌 제3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두 번째 반전을 훔칠 수 있게 준비해놓은 모든 설계가 무너지죠. 특히 쿠얀이 동료로부터 헝가리 마피아가 말한 카이저 소재에 대해 전해듣는 부분부터 코바야시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의 거처를 찾아가는 회상까지가 문제로 이 사이에 현실을 오가는 경우가 4번이나 발생합니다. 레드풋과의 대화 이후 쿠얀이 카이저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듣고, 카이저 소재로부터 협박을 받은 이후 카이저 소재의 옛날 에피소드를 풀며, 카이저 소재에 대해 알게 된 쿠얀이 그래서 협박을 털기로 한 거야? 라고 묻는 신펜서가 사망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키튼을 옹호하는 버벌진트를 비추죠. 지금 이걸 설명하면서도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이런 3번에서 4번 연속으로 회상의 흐름이 끊기는 것으로 인해서 몰입감이 살짝 방해되는 것이 문제로, 이 쿠얀에게 하는 이야기가 모두 중요한 부분이기에 빼놓을 수는 없지만 이를 어느 정도 이어서 얘기하면 이가 덜 복잡하게 보일 듯 합니다. 이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수행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레드풋과의 대화 이후 카이저 소재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듣는 쿠얀이 버벌진트에게 이를 물어볼 때, 버벌진트가 나도 들은 이야기인데 라고 먼저 카이저 소재의 과거 이력을 이야기하고, 펜스터가 그가 이런 놈이서 가장 잘하고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고 과거 회상으로 들어가 코바야시와 펜스터의 사망까지 동시에 이야기하고 난 후 쿠얀으로부터 그래서 펜스터가 죽으니까 무서워서 바로 카이저 소재의 명령대로 선박을 털러 갔다? 라는 질문을 받은
버벌진트가 이래서 경찰들이 멍청하다고 키튼 이야기하는 거구만 이라고 키튼을 두둔한 장면으로 넘어갔다면 현실로 돌아온 타이밍이 4번에서 2번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야기에 대한 몰입감이 훨씬 증가할 수 있죠.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전개상 현실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듣는 타이밍을 줄여도 마지막에 쿠얀이 버벌진트를 설득하는 구간에서 충분히 설득이 될 정도로 서술 트릭을 잘 짜놓은 상황이었고, 관객들 입장에서 쿠얀이 틀렸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하므로 이는 차라리 몰입도를 올리는 것이 훨씬 관객을 속이기 쉽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전개가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반전을 숨기기 위해서 관객들을 헷갈리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뛰어난 두 번째 반전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했다고도 판단할 수 있기에 유주얼 서스펙트는 반전에 있어서는 시대의 명작이라고 불러야 할 영화로 보이죠. 정리하면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는 사람들의 심리작 연과 이야기의 서술 트릭을 통해 완벽한 반전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 20세기 최고의 반전 영화라고 불려도 될 만한 작품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카이저 소재의 캐릭터성을 기존까지 없었던 인물로 구축하여 치밀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보스라는 인물상을 잘 나타내는 엄청난 영화라고도 보입니다. 이야기의 전개에 있어서 시점 전환이 너무 자주 있는 게 아쉽지만 이것마저 서술 트릭의 일환으로 보이는 부분에서 이 또한 대단하다고 느껴지죠. 제 리뷰를 보셔도 영화를 보시면 속아서 다시 한번 보게 될 정도로 명작이고, 영화 자체를 반전의 장치로 활용한 최고의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가 유주얼 서스펙트에게 주는 평점은 별 5개 만점에 5개입니다. 여러분들의 평점과 느낌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